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일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랑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동네권이 대다수거든요. 몇 해 전 일이긴 한데, 제가 일산에서 이제 너무 오랫동안 수업을 하다 보니까 혹시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 그 당시에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인데 수능 1등급이 나왔다는 말이랑 못해도 중학교 때는 영어를 끝내야 고등학교 가서 편하다는 말, 이런 류의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의아한 건 거예요. 제가 이 동네에서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이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 원장님들을 상대로 하는 컨설팅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강남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하셨던 분이었고, 뭔가 학원 운영법이라던가 티칭법 같은 것들을 이제 알려준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경기도권에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강남 특구는 어떻게 하는 걸까가 진짜 되게 궁금한 건 거예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그렇게 해서 초등생이 수능 1등급이 나온다고? 좀 가서 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주말 강의였는데 한 8시간 정도에 1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강의비가 좀 후덜덜 해가지고요.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신청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한 반에 10명 남짓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로 학원 원장들이 강의를 신청한 거였기 때문에 티칭법보다는 운영법, 학원 운영에 관련된 내용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들었던 내용들이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실망적이기도 해서 그렇게 제 기억에 오래 남아있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그때 들은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갔었는데요. 지금 기억에 남는 것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기존에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과 좀 다른 수준의 레벨의 아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물론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레벨 테스트를 보고 들어가니까 그런 이제 무리수는 없을 수 있는데, 모든 학원이 다 대형 학원은 아니니까요. 그럴 경우에 내가 기존에 데리고 있었던 레벨과 다른 레벨이 왔다라고 하면 일단은 무조건 등록을 시켜라. 등록을 시키고 아이가 따라가지 못할 테니 기존 값이 있는 거죠. 기존 반 플러스 특강비를 더 받고 좀 더 가르쳐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그런 상담이 들어오기도 하죠. 기존에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과 좀 다른 레벨이 올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1대1로 따로 개인 과외를 해줍니다. 이게 저는 그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기존 반에 들어가면 얘가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뻔하니까, 또는 너무 잘해도 마찬가지죠. 훨씬 더 빨리빨리 끌어줘야 되는데 계속 다른 친구들 수준에 맞춰서 정체되어 있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니까요. 좀 힘들긴 하지만 주말 같은 시간을 이용을 해서 그 학생만 따로 좀 1대1로 집중적으로 코칭을 한 후에 기존 반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럼 아무래도 노동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이제 학원 입장에서는 그 학생만을 위한 전담 강사를 따로 주던가 아니면 시간을 할애를 또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학습자가 원하는 수준을 얻기까지 필요 이상의 시간과 자본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두 번째는 이제 학부모가 보강을 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였는데요. 아이가 좀 아팠다거나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수업을 듣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금 더 내서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습적으로 결석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유를 들어보면 이 초등부는 주로 체험학습이라고 불리는 활동들이에요. 다양한 경험을 마음껏 이제 시켜주고 싶은 엄마 마음에 이번엔 어디에 당첨돼서 가야 된다. 이번엔 2달에 한 번 있는 거시기 체험단에 가야 된다. 이번에는 블라블라 어린이 대표단에 가야 된다.
이번엔 가족여행이다. 뭐 이번엔 공인인증 무슨 시험을 보러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수업을 계속 이제 빠지면서 근데 선생님 그럼 우리 아이 보강은 언제 해주시나요? 이렇게 묻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너무 반복이 되면 살짝 짜증이 나긴 하죠. 근데 저라면 새로운 개념을 배운 뭔가 이렇게 진도가 쭉 나가야 되는 그런 날 아이가 빠졌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보강을 조금 해주는 편이에요. 그 개념을 일단 알아야 그 다음부터 수업이 좀 수월해지니까요. 근데 이미 진도가 다 나갔고 뭔가 이렇게 드릴링 해야 되는 시간에 아이가 뭐 결석을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시간대 나갔었던 어떤 학습 분량만큼 이제 숙제로 주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소화되는지 한번 숙제로 점검을 해주고 이렇게 오답이 나오면 이제 추가 설명해주고 이제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제시할까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됐어요. 얘기인즉은 아이를 일단 주말에 부른다고 합니다. 주말에 불러서 아이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단어를 주고 따라 쓰라고 한대요. 이제 베껴 쓰기를 하는 건 거죠. 초등학생이면 한 고등부 수준의 단어를 쓰는 건 거예요. 그럼 어차피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수준의 단어를 해? 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고 또 학생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걸 그만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제 보강 안 가겠다고 징징거린다는 건 거예요. 그럼 저절로 보강해주세요 라는 소리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게 솔루션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와, 씨, 이게 가능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좀 뭐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의 의식과 학원의 대처 방식 모두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부모님이 학원과 어떤 거래를 하셨을 때는 정해진 요일과 정해진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서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뭐 월수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날 못 왔다라고 하면 그냥 인간적인 도의적인 차원에서 몇 회 정도는 보강을 진행해 줄 수 있지만 매번 빈번히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1대1로 했으면 모를까. 그쵸? 그 그룹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인 이제 하고 싶은 다른 사교육 다 받고 우리 아이는 또 따로 보내서 뭔가를 더 봐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좀 지양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이게 진짜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진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세 번째 얘기가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학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진짜 짜증나는데 인근 학교에서 전교 1등 학생을 데려오라는 얘기였어요. 그 전교 1등 찾는 법, 그 다음에 데려오는 법, 그 다음 특혜 주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던데요. 듣는 쪽쪽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필기를 해보겠다고 연필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과연 지금 내가 설명 들은 내용들을 하나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뭐 카더라 통신으로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 그냥 카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하는 곳이 있고 저게 먹히기도 한다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꽤나 놀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정말 강남 애들은 초등학교 때 수능이 1등급 나오는 거 맞아? 이거였거든요. 강남 바닥에서 몇십 년 동안 가르쳤다고 하시니 물어보고 싶었어요. 진짜예요? 진짜 그런 애를 보셨는지 티칭했는지 듣고 싶었던 건데요. 결론은 없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를 좀 풀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듣기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특히 강남권 학생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좀 영어 노출이 많이 되었을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좀 잘하는 초등학생이거나 웬만한 중학교에서는 듣기는 그냥 거의 다 맞거나 틀려봐야 하나 정도일 거예요. 그럼 학원에선 마케팅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어머니, 우리 금쪽이가 수능 듣기 평가 100점 나옵니다. 라고 하게 돼요. 그럼 이 말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옆집에 걔 수능 1등급 나온대. 이렇게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듣기 문제뿐만 아니라 이 독해 문제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독해 문제는 18번부터 45번까지 문항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 18, 19, 20번대에 해당하는 이 앞부분 문제들은 뭔가 이렇게 영포자가 아니라면 웬만큼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웬만큼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시간 제한 없이 풀 수 있도록 하고 나서 마치 수능 문제도 풀 수 있었던 것처럼 마케팅 되는 겁니다. 제 영상에도 2021년도 수능 영어 최다 오답이었던 34번 문제를 풀이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면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영어 실력과는 상관없이 초등의 사고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금방 아실 거예요. 저는 사실 중학생도 좀 힘들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수능 영어는 45개의 문항을 정해진 시간 안에 다 푸는 건 거예요. 듣기에서 보통 25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독해 영역 28개 문항을 45분 내로 풀어야 됩니다. 한 문제당 평균 한 1분에서 1분 30초가 소요가 돼요. 이걸 다 해내야 1등급이 나오는 건데 시간 제한 없이 그냥 풀어봐라 라고 준다거나 애초에 풀 수 있는 문항들에 해당하는 것들만 주고 이거를 수능을 풀 수 있다 라고 마케팅 된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날 아침 일찍 가서 강의를 듣기 시작해서 이제 해가 질 때쯤에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내가 이런 걸 들으려고 내 주말 하루를 거의 다 쓰고 내 100만 원 어쩔 거야. 근데 한편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다 마케팅이고 꼼수였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두 번 다시 기웃기웃 거릴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홀가분하긴 했으나 그런 마케팅에 휘둘리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그 자녀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좀 착잡했던 기억은 납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엄청난 반발이 학부모님들 사이에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만 5세 친구에게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지켜준다고 해서 걔가 초1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어떤 다른 기타 사교육 기관에서 상담을 받으실 때 뭔가 상식적으로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나 의심이 되면 그게 맞아요. 아닌 겁니다.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